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이 안도감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수도 변동성을 보이다가 상승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유가는 이틀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리비안 같은 종목은 10% 넘게 폭등하기도 하는 등 어제 뉴욕장에서도 종목별로는 엇갈리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국내도 네.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좋다는 얘기가 붙으면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고 조금이라도 그 신뢰가 흔들리면 또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시장은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심의 이 눈초리를 좀 걷어낼 수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면서 의심할 건 또 함께 의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일단 말씀 주신 대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약간 이쯤이야 이런 네. 느낌으로 시장은 좀 무난히 극복을 해냈는데요. 의사록 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인플레를 잡으려고 우리는 경기 침체까지 각오할 것이다 라는 것과 7월 FOMC에서 50bp나 75bp 올리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발표된 직후에 되려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2년물 국채금리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자 그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긴 했는데요. 일단 3대 지수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발표된 지표 같은 경우도 수치상으로는 좋지 못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치에 조금 부합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약간 중립적인 시장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종목으로 간다면 꽤나 많은 변화들이 연 이틀 포착이 되고 있죠. 에너지가 내리고 성장주가 오르고 리비안이 올랐고 또 바이오 쪽의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이 말은즉슨 에너지, 기존의 주도주 쪽에서 하락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성장주 쪽에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경기에 덜 민감한 종목들의 강세가 보이는 거죠. 전기차 쪽에서는 리비안의 선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넘겨보시죠. 장중에 13% 정도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종가상으로는 10% 이상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해 74%나 떨어졌던 이 종목, 당연히 생산과 판매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렸다라는 겁니다. 2분기 생산과 판매치가 나왔는데 생산도 전분기 대비 72% 늘었고요. 판매는 전분기 대비 무려 4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번 증권 등에서는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신뢰를 조금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비안이 잘 팔렸고 또 테슬라의 판매 대수도 5월, 6월, 7월 생각보다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내에서 투자 아이디어 연결고리를 찾아본다면 또 원통형 배터리가 되겠죠.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가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 중이고 BMW, 볼보, 제규어 측에서는 채택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국내에서는 셀업체 LG 엔솔과 삼성 SDI 이제는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는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오늘 시세가 조금 나와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유가 얘기 계속 가야겠죠. 이틀 연속해서 또 하락했습니다. 100달러 아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즘 유가 이야기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 부담이다라며 증시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경기 침체 우려라 하며 증시가 떨어진다. 피할 구석이 없다. 이런 표현 등이 나오던데요. 밤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WTI는 또 내려왔고요. 달러 강세, 우리 시장 외국인 자금 유출 이에 대한 압박을 또 키우죠. 달러가 올라가면 금과 유로가 또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완연한 상승을 기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올라도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베어마켓 랠리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은요. 미국이 올라도 아시아 내리면 같이 내리고 미국이 내렸고 아시아가 내리면 또 빠지고 뭔가 국내는 계속해서 켜켜이 쌓인 악재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심리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건데요. 어제 국내장도 딱 그랬습니다. 불안의 방증이었죠. 종목들의 하락이 나오는 거는 언제든 나올 수 있으나 너무나 태세 전환이
격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패대기를 치는 흐름입니다. 조선주 10% 급락 나왔고요.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도 다 떨어졌죠. 전력 관련한 종목들 잘 나가다가 어제 이렇게까지 밀려났습니다. 석유 쪽도 마찬가지고요. 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 그만큼 받쳐주는 매수세는 취약하고 신용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의 하락 의심만 나와도 빠르게 던져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알고 있던 내용이죠. 어제부터 이러한 흐름이 반복이 됐었으니까요. 넘겨보시면 이 말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무시비롱, 열을 붉은 꽃은 없다. 우리는 언제든 마음 한켠에 두고 있죠. 주도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반기에 주도주였던 에너지, 신재생 쪽이 어제는 모두 다 이틀 연속해서 부담을 갖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히려 그동안 눌려 있었던 성장주 쪽에서 반등이 나와줬죠. 게임, 웹툰, 엔터, 바이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도주가 바뀔 수 있죠. 앞으로도 분명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진통을 겪는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주도주가 보통 바뀔 때는요. 첫 번째로는 수급 이동이 나타납니다. 뚜렷한 하락의 이유를 이 당시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주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고 에너지 쪽이 다 내릴 때 삼성전자 사려고 이거 팔았나? 한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확실한 트리거, 뭐 인플레 피크아웃 이야기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또 완연하게 주도주의 색깔은 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선 분명히 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주도주들은 켜켜이 쌓아 올라왔던 성장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사리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주도주를 탈환하려는 혹은 주도주를 내어주지 않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이뤄질 겁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도주로 역할을 해왔던 에너지 쪽이 내려가자 저항의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조선주 빠지는데 보면 조선주 뉴스는 굉장히 좋았어요. 한국조선해양이 운반선 세척 가격을 계약 해지하고 높여서 재계약을 했다라는 등의 소식도 들려왔고 수주 목표 달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신재생 쪽은 반박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역사상 유가 레벨에 영향받은 적 없다. 신재생 왜 이렇게 빠지는지 말이 안 된다라는 목소리 굉장히 세게 나왔고요.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업체가 상반기에만 이익이 4배 증가했다. OCI 더 갈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쪽에서는 텍소노미 이야기가 또 추가가 됐죠. 넘겨보겠습니다. 이 텍소노미 가기 전에요. 일단 폴리실리콘, 셀, 모듈 가격들이 같이 선순환하며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도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 저항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 시세 정도 체크하시고요. 텍소노미는 6월 16일부터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원전 쪽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면 친환경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라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유리하다라는 거였죠. 7월 6일에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보시죠라고 했었는데 넘겨보겠습니다. 어제 결국에는 포함이 됐어요. 원자력과 천연가스, 녹색 에너지로 분류가 됐다라는 소식이 EU 본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또 원전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보여질 수 있을지 우리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일단 밤사이 뉴욕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살펴봤는데요.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넘겨볼게요. 우라늄 에너지와 같은 종목들 오락가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어제 국내에서는 원전주 다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과연 오늘장 이 텍소노미 포함 소식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줄 것인가 이 주도주의 진통 과정을 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쪽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눠왔던 엔터와 콘텐츠가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엔터주, 미디어 콘텐츠주 주목해보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브리핑도 살짝 연장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엔터주들 올해 들어서 좀 잘 가다 싶다가 또 쭉 5월부터 좀 부진하다가 6월 중순쯤에 BTS의 단체 활동 중단 선언 소식에 일제히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SM과 JYP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에게도 추천주로 거론이 됐던 종목인데요. 특히 하이브가 57% 빠지는 동안에 이 세 종목은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YG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크긴 했지만 어제장에서 강하게 오르면서 연중 누계로는 13% 정도까지 낙폭을 좀 줄여냈는데요. 어제 이 YG의 주가를 쭉 끌어올린 게 바로 이 소식이었죠.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1년 10개월 만에 컴백한다고 해요. 8월에 신곡을 내고 완전체로 활동을 하고 연말까지 대규모의 월드투어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YG 플러스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강하게 올랐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3% 가까이 올랐고 SM과 하이브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리오프닝 콘서트에 정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엔터주들의 정말 반등의 계기가 될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2분기 실적에는 해외 공연의 매출이 상당수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살펴봤듯이 SM과 JYP 같은 종목들 타격이 좀 적었다. 풍부한 모멘텀 가지고 있다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주에 저희 월요일에도 진만쌤에게 추천주를 여쭤봤었는데 최선호주로 JYP, 비선호주로는 하이브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엔터주들의 최종 수익 단계,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음원, 유튜브 판권, 그리고 앨범, 굿즈, 콘서트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분기에 저는 사실 크게 콘서트 쪽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나 활발하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오프라인 활동들이. 각 엔터사별로 한번 봤는데요. SM은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NCT 127 콘서트, 팬미팅 다양하게 진행했었고요. 에스파가 8일에 미니 2집을 발매를 하는데 이미 선 주문량만 100만 장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JYP도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모두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이 부분에서 공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00% 정도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YG 엔터테인먼트도 하이브와 좀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서 타격이 있긴 했지만 하반기부터 콘서트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이고요. 하이브는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리고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고는 했지만 이 솔로나 유닛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좀 풍부한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소식도 같이 좀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K-팝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 7월 중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거래 종목명은 K-팝이라고 하고요. 거의 한 30개 정도의 한국 엔터사를 담은 ETF가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앞으로 우리 엔터주들의 거래량에도 좀 활발하게 긍정적인 영향 주지 않을까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주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번 월요일에 엔터주 얘기는 진만쌤과 좀 나눠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디어 쪽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지인들에게 이 얘기 많이 듣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거 정말 재밌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력에 정말 많이 빠지셨는데 넷플릭스에서도 가장 많이 본 TV 콘텐츠 톱10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A스토리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저점 대비해서 40%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어제 미디어 콘텐츠주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어제 미디어 콘텐츠주 내에서는 A스토리가 14% 넘게 가장 강했고 이외의 종목들도 상승불을 강하게 켰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조금 하락불이 나오긴 했습니다. 여전히 이 지금 영화, 드라마 제작사 쪽은 가격 전가력이 높다라는 부분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 중에서 어디를 좀 봐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 모델을 정리했는데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제작사, 배급사 이런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 작품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의 추천주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곳의 의견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에서는 SBS, 삼화네트워크스, 스튜디오 드래곤, 대신증권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래도 고민이 된다 하시면 오늘 잠시 후에 진만쌤께 한번 추천주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늘 또 새벽에 또 들려온 소식이 있었어요.
뭔가 이 긍정적인 지금 상승에 약간의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했는데요. 네. 경쟁력을 잃은 콘텐츠, 구독자 감소할 것 같다,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대폭 낮췄고요. 넷플릭스의 주가도 어제 1%가량 빠졌습니다. 시간후에서는 조금 오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OTT와 그 안에 들어가는 제작사의 역할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염두에 둔 채로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가나 짤막하게 보면요. 모처럼이었죠. 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어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덱스터부터 해서 MP, 맥스트 등이 올라섰는데요. 주요 대기업에서 버추얼 스튜디오 시장의 진출을 본격화했다. CJ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간의 스토리가 같이 엮여서 올라갔는데요. 단발성으로 끝이 날 만한 내용일지 아닐지 오늘 좀 지켜보시고요. 오늘 삼성전자, LG전자 오전, 오후 잠정 실적 예정돼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우크라에서 곡물 운송로 재개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서 정규장에서 다 빠졌었던 이 인플레 곡물 관련한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급등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연결 흐름이 있을 것인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개장 시간에 결국 삼성전자, LG전자 이슈가 있을 때 항상 모시는 분이죠. 노근창 센터장 자리하셔서 관련한 내용들 또 전략 챙겨주실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이슈 정리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전략 함께 나눠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많이 밀려난 기존의 주도주, 이 신재생 에너지 쪽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만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보다 지금은 주도주의 이 진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들이 내려가고 성장주 쪽에서 다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쪽에서도 확신을 지금 못 갖겠어서 좀 괴로워요. 일단 에너지주의 하락에 대한 이야기 좀 전략 좀 나눠주세요. 네, 제가 그래서 높으면은 항상 부담이 됐던 이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상승에는 또 상승의 원인을 찾겠지만 하락에는 또 하락의 원인을 찾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도 있고요. 사실 위에서는 언제든지 하락의 요인들을 찾아도 사실상 시장에서 언제 하나든 두 개든 끄집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그저께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주 혹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하락이 저는 이제 가슴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유를 찾자면은 아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신 것처럼 원유가 다시 WTI 원유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다시 이제 기존에 있던 석유 에너지로 다시 돌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찾게 됐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즉 러시아 관련된 이슈를 한 번 정도 소 있고 외양간 고치려고 이제 막 재생에너지 다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잠깐 또 한숨 쉬게 돌린 거지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련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 노이즈로 이제 불과하지만 만약에 시장 유동성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던 데서 빠진 다음에 그 돈이 여러 군데로 좀 배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즉 이제 어느 정도 원유 가격이 100불에서 안정적으로 좀 되게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의 시간은 올 것입니다. 근데 대신 그 시간을 누가 잘 잡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때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도 다시 한번 진만 스픽을 통해서 다시 공략 시간이 왔다라고 한번 정도 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의 시간을 노려보는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위에 만약에 사신 분들께서는 잠깐 이제 쉬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한숨 돌리시는 게 좀 이제 심적으로 좀 괜찮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반대로 원전은 좀 오늘 시세를 많이 봤겠죠. 네. 기대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원전주들이 그렇게 좋은 기사에도 신고가를 갱신을 못했던 이유가
이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와요. 텍소노미 관련돼서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방을 막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돼 있는데 만약에 오늘 정말 수급이 붙는다면 만약에 상한가 종목이 나온다면 아마 원자력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 시초 공략은 사실상 좀 무의미하지만 어제 혹은 그저께에서 잘 모아가신 분들께서 오늘 아마 어느 정도의 수익을 제공을 해드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저는 그래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는 그래도 신재생 쪽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의견으로 한번 밑에서 잘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폐기물 쪽으로 우진 오르비텍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원전이라면 여전히 그쪽에 관심을 두시는 거죠? 네, 당연히 그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텍소노미의 핵심은 이제 핵 폐기물을 얼만큼 잘 처리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되면서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가장 세다면은 저는 이 우진이나 오르비텍처럼 핵 폐기물 관련 섹터가 가장 시세를 잘 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만약 어제 매수하신 분들께서 오늘 정말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이제 기대감으로 아마 출근을 하시거나 이 방송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가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순환경제 관련한 이슈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핵 폐기물이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나 폐배터리나 또 폐배터리도 주요 이슈가 얼마 전에 또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쪽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가자 이렇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OCR만 짤막하게 코멘트 드릴게요. 저희 시간에 워낙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해서요. 7월 6일자로 폴리실리콘 셀, 모듈 다 가격 올라가고 있고 폴리실리콘 가격 올라가니까 중국 업체 4배 이익 냈다 이러는데 OCR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고요. 네, 근데 저는 아마 이번 주까지는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진통이? 오늘도 조금 하락이 나올 것 같고 이제 적어도 이제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10만 원 초반대까지는 저는 조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는 게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도 그만큼 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밑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한 10만 원 초반대 해서 한 10만 원, 11만 원 사이에 매수를 들어가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만약에 이제 주봉 마감이 다 되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출연을 하게 됐었을 때 한 번 정도 다뤄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회에서 다음 주까지 본방사수를 좀 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조금 곁들여서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타이밍 제가 다음 주에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답을 주시니 저희 진만쌤의 출연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에너지 쪽에 주도주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성장주 쪽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점 오늘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는데요. 관심받지 못했던 낙폭과대 성장주 어제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좀 강하게 반응을 보여줬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엔터나 포털이나 컨텐츠였단 말이에요. 엔터는 이번 주 초에 JYP와 SM을 보세요 라고 얘기를 주셨고 그 뒤로 잘 갔으니까 일단 제껴놓고 저희 콘텐츠로 가겠습니다. 우영우부터 해가지고 또 콘텐츠로 이슈가 이렇게 살살 몰리고 있어요. 네, 이제 어제장에 이제 로블룩스가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네. 이제 어제 아마 맥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덱스터 같은 좀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 섹터도 굉장히 수급을 많이 받았고요.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A스토리가 좀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잠깐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저도 봤어요. 네, 재밌어서.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슈가 하나 있었으면은 그 섹터가 다 같이 우르르 막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A스토리도 좀 시세가 짧게 나온 구간에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죠. 수급 빈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이 부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우영우 관련된 이슈 지난주부터 막 재밌다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상 시청률은 이제 요번 주 금주 초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와 있던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빈집에 공백기가 있는 구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공략이 되는 부분인데 예전만큼 이제 그룹핑 단체로 막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서 재료의 차이에 따라서 아마 이제 좀 전후 사정이 좀 다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임은 충분하나 이제 그래도 개별적인 이슈를 사실상 따라가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나는 재밌는데 시청률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재미없다고 하는데 또 시청률이 잘 나와서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그리고 때문에 이게 재료 소멸 기간이 요즘에 너무 짧아졌어요. 네, 그래갖고 빨리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요. 네, 만약에 이제 오늘도 어제 마찬가지로 우영우 관련 이슈가 있지만 오늘은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시세가 나면은 이제 자기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이 정도의 이익은 실현하고 나와야겠다면은 욕심 없이 좀 나와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막 과한 이제 시장 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콘텐츠 업체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적당한 시세가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저는 반대로 이제 아까 뭐 가나에 있었었는데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네. 이제 애플에서 기기가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AR 기기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익 시스템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히려 이제 영상 콘텐츠 업체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뭐 덱스터나 이제 여러 가지 업체들 즉 이제 VR이나 이제 AR 관련된 그런 업체들은 사실상 소재 업체잖아요. 네. 영상 콘텐츠 안에 소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덱스터를 한번 정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올해도 많이 내려왔었죠. 네, 이제 영상 쪽의 소재 업체죠. 이제 소재 업체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실 거면 기술력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컨텐츠 업체를 보시면은 덱스터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터는 JYP와 SM 그리고 영상 콘텐츠 제작 이쪽에서는 일단 제작의 소재격인 덱스터 긍정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PD님께서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KB에서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콘텐츠나 뭐 OTT 이런 쪽이 다시 조금 부각을 받는 건 결국에는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투자자들이 그걸 인지하고 골프나 테니스 안 가고 결국 네. 이 값싼 취미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동의하세요? 저는 이제 일부 동의도 하고요. 이제 영상 콘텐츠 업체,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니까 사실상 이제 예전에는 뭐 재택근무도 굉장히 많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뭐 오프라인 콘서트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아마 OTT는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빈 시간에 이동 중에 보거나 이제 메인으로 보시는 분들보다 저도 사실 계속 보기보다 계속 이제 좀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보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동의도 하고 부동의도 하는 상황에서 그냥 수익을 굴 수 있는 구간 정도만 좀 체크를 잘 해보셔서 수급 빈집에서 시세가 얼만큼 나는지 적당히 바닥을 잘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은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진만 스픽 갔다가 시간 허락하면 가나 안 가나 확인할게요. 진만 스픽은 요거예요. 항공주. 유가가 급락하니까 당연히 수혜를 또 찾는 쪽에서 항공 이야기를 꺼냅니다. 항공유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본질은 여행을 가냐 안 가냐잖아요. 네, 여행도 가나 안 가나인데요. 네. 혹시 휴가는 언제 가시나요? 네. 저는 8월에 예정을 해놨는데 네. 저는 비행기는 안 타고 그냥 빠방이로. 네, 근데 최근에 제 지인들도 그렇고 보시면 해외 이제 예전에 한 달 전만 해도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은 다 제주도 갔어요. 근데 한 달 전후로 해서 요즘 많이 바뀌었던 게 가요. 요즘 해외로 다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근데 괌도 가고. 비행기 값이 정말 비쌉니다. 거의 이제 예전에 있던 비행기 값의 두세 배인데요. 그만큼 이렇게 비싸게 해도 이제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유류비가 좀 그만큼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유가가 꺾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 이제 빈집이죠. 그동안 이제 항공업체들이 워낙 고유가 관련돼서 많이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고 수급이 빈집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선 수급 빈집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왔고요. 실제로 이제 체감을 해야 됩니다. 물가 체감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주변의 지인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최근에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으면 은근히 바로바로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영우 관련된 이슈도 지난주부터 이제 주변에서 재밌다 했던 게 이제 수급 공백이 딱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항공주들 이제 고유가가 좀 꺾이게 되면 이런 이제 좀 유류비 부담을 좀 더는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항공주 성수기 이제 7월 말 8월 정도에서 휴가 성수기가 나오게 되는데 정말 해외도 많이 가시고요. 국내에도 제주도도 정말 많고 오히려 제주도가 더 비쌉니다. 제주도가 더 비싸서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항공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새 종목이죠. 대한항공, 한진칼, 에어부산 세 종목인데 사실상 같은 라인입니다. 한 가족 식구긴 한데
대한항공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죠. 워낙 이제 많이 눌려 있던 구간도 존재를 하고 이제 해외 여행이 좀 많이 되면은 대한항공에 대한 메리트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의 이제 좀 지주 회사죠. 한진카이도 최근에 이제 연기금 수급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너무 급락을 함으로써 밸류 부담이 좀 덜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한진카이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LCC 제가 LCC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LCC를 굳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매각 이슈도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LCC 관련돼서 어느 정도 점유율도 가지고 있는 에어부산까지 한번 정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입맛 따라서 수익률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한번 정도 한두 종목 공략을 해보시면 충분히 정말 막 20% 30% 템버거까지는 아니겠지만 10% 내외의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만 스픽 주셨고요. 최근 저희 진만 스픽의 수익률 좀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 종목 기준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돋보이네요. 최고가 기준 30% 정도이고요. 하이브, 레고캠바이오, KPF 등이 잡히고 있습니다. SK바사 AS 할까요? 네, 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레고캠바이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오늘도 미국장에 보시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시세가 굉장히 받는 것 같은데 뭐 이 바이오의 반등이 사실상 이제 하락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고 워낙 이제 주식을 오래 하셔서 분들은 바이오 반등은 이제 하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코로나 제가 예전부터 잠깐 옛날에 한두 달 전에 가을 대유행도 한번 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살짝 제시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현실화가 되면서 백신 다시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맞을 거면 국산 백신도 좋고 실제로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도 굉장히 데이터 수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적어도 여기서 5에서 10% 구간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보유자분들 너무 위까지 예를 들어 18만 원, 19만 원까지 가기는 사실상 다들 아실 거예요. 좀 힘들 것 같다. 다만 어느 정도의 단기 상승력은 존재를 하니까 여기서 더 갈지 여부는 사실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더 오르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AS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이제 추가 목표가를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여력을 지나치게 높게 남았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수익을 좀 챙겨가야 되는 장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긍정의 시각을 주신 거 여러분 포트 전략으로 잘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진맛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